햇살이 뜨겁게 쏟아지는 오후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29도,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예상되니까요. 결국 그 할인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 한전으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해법인 가정용 전기료만 갖고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정상적인 구조예요. (111년) 만에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 40도를 웃도는 폭염은 그야말로 자연재난 수준이었다. 기억하시죠?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서 선뜻 에어컨도 켜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자, 그나마 단비 같았던 소식은 한시적으로 전기 누진제를 완화해준다라는 뉴스도 기억이 나는데, 자, 올해부터는요, 여름철마다 이 전기요금 할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4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하겠습니다. 길어지는 폭염에 밤낮으로 켜두는 에어컨 때문에 이 전기요금 폭탄 걱정은 깊어만지는데요. 12시부터 새벽 한 3시, 4시까지 켜야지 좀 켜져가게 잠을 잘 수가 있다. 전기요금 걱정이면서도 우선 안 켜면 사람이 답답하고. 사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여름 같은 느낌인데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역시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면은 뭐 마음껏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지금 개편 방안이 한 3가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가 우리가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누진제가 지금 가정용 전기에 한해서 이제 누진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 절약을 위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6단계를 이제 사실은 3단계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그 3단계를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200kW 정도를 사용을 하면 실제 이제 이 요금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쓸수록 요금의 기본 요금이 일단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3가지 안으로서 지금 산업통상부가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보면 일단은 이제 1, 2단계 상한선을 확대하는 겁니다. 즉 네. 3단계 중에서 1, 2단계의 상한선을 현재 1단계 같은 경우는 200kWh인데 네. 이거를 이제 300kWh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도 마찬가지로 네. 이걸 이제 한 100kW 정도를 더 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200kW를 쓰면은 100원 정도 낸다고 했을 때 개편이 되면 200kW에 100원이던 거를 300kW까지 써도 100원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진을 적용을 했지만 그 다음도 400까지 쓰던 거를 450까지 써도 같은 가격이 쓸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아니죠.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안으로 한번 볼까요? 이 방법이 하나 고려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보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전기 요금과 3단계를 마지막 없애는 단계를 없애는 거군요. 네. 그러면 1단계로만 누진이 적용이 되니까 더 이상 가격이 1, 2단계만 이제 누진이 적용되죠. 그렇군요. 네. 세 번째 방법은 뭐죠? 아예 단일 요금입니다. 그냥 누진제를 없애고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은 네. 아예 단일 요금으로서 125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는데 아무리 많이 써도 계속 125원만 내도록 하는 게 완전히 그렇습니다. 폐지하는 거죠. 네, 완전히 이제 이 한 2달 동안만은 누진제를 일단 한시적으로 일단 폐지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제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언제 정해지는 겁니까? 올 여름 전에는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올여름제는 일단 정해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지는 이제 안 자체가 보면 실제 이제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제 요금을 깎아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과연 이제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이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달 안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 누진제 폐지가 되든 아니면 단계를 2단계로 없애든 아니면 좀 요금을 더 단계를 늘려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든 어떤 안이 선택되든 간에 그 부담은 한국전력이 다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편안에 한전은 어떻게 할 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요금이 깎아지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에서 첫 번째 안을 했을 경우 혜택은 1,600만 가구가 보는데 그건 네. 월 10,000원 가량 할인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이 2,800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2개로 2단계로 누진 단계 자체를 축소하는 거는 60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그 경우 역시 월 17,000원 가량 혜택은 올라가는데 네. 한전은 1,900억 원의 부담을 받습니다. 아하. 누진세를 아예 앞서서 단일 요금으로 간다 2달 동안 네. 그러면 887만 가구 혜택인데 한전은 2,9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가구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일이죠. 에어컨 많이 틀어도 시원하게 지내도 전기료 적게 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한국전력의 손해. 이 한국전력의 손해는 결국 한전에 누군가가 왜 메꿔야 되잖아요. 정부가 메꿔야 되는 거죠. 메꿔야 되죠. 그 재원 대책은 그럼 있는 겁니까? 그 지금으로서는 그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아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원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결국 그럼 이제 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한 3,600억 정도 이제 작년에 이제 요금을 깎아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걸 이제 메꿔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어떤 정부에서 이걸 이제 예산으로 메꿔주겠다 했는데 당시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한 300억, 50억 정도만 사실 메꿔줬습니다. 네.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한전이 다 적자로 떠하는 겁니다. 네. 5분 1분기에 한전이 적자가 6천억이 넘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한전 적자는 결국 나중에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서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조삼모사라는 거죠. 자, 한국전력의 입장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결국 그 할인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저희 한전으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개편안이 되든지 간에 저희 한전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한전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이 한전의 예. 부담액을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아, 그게 결국에는 정부가 책임지는 건데 정부가 책임지는 돈은 결국 정부 예산 세금이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낸다는 그럼 거죠. 정부가 그렇게 메꾼다는 거는 전기료 깎아준 다음에 그 손해는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거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삼모사가 되는 모양 아니에요? 조삼모사자 제로섬 게임입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누진세를 뭐 폐지하든 구간을 재설정하든 간에 이것이 7월과 8월의 2달간의 땜질 방안이라는 거죠. 정부가 땜질 방안 내놓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 누진세 문제를 건드린다. 그렇다면 에어컨이 없거나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이것이야말로 역차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전은 우량 공기업에서 적자 공기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가 할 일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땜질하는 거 당당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죠. 무엇을 해야 되냐? 안정적인 전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양력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수력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이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전기료 여름에 좀 낮춰준다 그래서 저는 마냥 기분 좋게 그냥 해해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다시 한국전력의 손해를 메꾸게 되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양은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이 쓸 때 더 비싸게 값이 매겨지는 이 누진제는요. 가정용에만 적용됩니다.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그 전기요금 싼 1단계 요금이 저속성에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바뀐 거죠, 옛날보다. 제일 쉬운 해법인 가정용 전기료만 갖고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구조예요. 최진모 교수님. 예.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 갖고만 저렇게 뭐 누진제를 넣었다 뺐다 폐지했다. 지금 나머지 90% 가까운 전력은 다른 상업용이나 공업용에서 다 싸게 지금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용, 주택용 말고 일반용, 그다음에 산업용 이 두 가지에서 거의 전기를 많이 써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거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할인도 해줘요.
많이 써도 할인받아서 실제로는 전기를 별로 안 쓰는 거죠. 성점 같은 데 지금도 가보세요.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데 많습니다. 네. 에어컨 계속 돌리면서 문 열어놓고 물론 뭐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에너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할인을 받으니까 본인들은 부담이 없으니 계속 그렇게 에어컨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산업용도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 발전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13%밖에 안 되는 걸 손대가지고 고친다 한들 실제적으로 한국전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용이나 일반용도 일정 부분 이번에 손을 좀 봐서 누진제 폐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 네. 주택용, 일반용, 그다음에 산업용 네. 좀 다시 다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국전력의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전화 인터뷰 내용은요. 지난해 8월에 역시 이 누진제가 한 번 더 논란이 됐을 당시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린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갈 때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